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서 어떻게 쓰나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알겠죠? 쌤이 부탁하고 싶은 거 이거 너무 길게 끌지 마세요. 알겠나? 예쁘게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막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들어갈 얘기가 확실히 들어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끌지 말고 1차 시험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시는 게 더 맞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자 봐봐 얘들아 1번 문제가 뭐예요? 1번 문제가 뭐예요? 지원 동기죠. 거기 박스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동기와 노력 이렇게 돼 있죠. 괜찮아요? 일단 큰 방향성 우리가 요거를 쓰면서 이 독서에서 화제 같은 거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일단 뭐가 되고 싶어야 돼? 파일럿이 되고 싶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비조종이야 조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조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종인 건 파일럿에 관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이게 들어가야 돼. 근데 그냥 파일럿 플러스 나라를 지키는 자 요 두 가지가 같이 버무려지는 게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안 돼요. 알겠죠? 요걸 생각해라. 자 근데 1번은 이런 방향성에서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게 1번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지원 동기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노력. 이제 요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나를 어필해야 되는 게 1번이야. 뭐 해야 된다? 어필하셔야 돼. 어필을 해야 되는 게 1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를 썼으면 좋겠다. 뭔 소리냐면 나 생기부에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1번이라는 얘기예요. 1번에서 최대한 넣어야 된다. 2번 질문이 뭐야? 어떤 사관생도 또는 장교가 되고 싶은지 계획 또는 포부를 밝혀라! 미래의 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왔던 거 말고 약간 미래. 이게 2번. 1번은 지금까지 뭐 해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왔던 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동기는 두 부류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기부에 군인장교로 도배가 돼 있다. 1, 2, 3학년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이해되나요? 파일럿 좀 그래요. 그거 빼고 군인장교가 들어간 채로 공군장교 이렇게 1, 2, 3학년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짧고 자신있게 쓰시면 돼요. 그냥 어려서부터 저는 공군장교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장교가 꿈이었다 이렇게 간결하게 가면 돼요. 왜? 누가 증명해요 이걸? 생기부가 증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공군을 쓰는 친구들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 생기부의 의사다. 딱 의사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공군장교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도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다가 3학년 때 군인이 됐거나 안 됐거나 하여튼 거의 대부분 이거야. 또는 뭐만 나와? 파일럿만 나와. 이렇게 두 부류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의 면접을 했을 때 크게 보면 두 부류다. 맞죠? 이런 친구들은 요거를 좀 잘 쓰셔야 된다.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눠 쓰세요. 공군장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가 관심을 갖고 언제부터 이런 걸 내가 해봐야겠다 또는 호감을 느꼈는가. 요걸 쓰시고 이게 뭐가 돼야 돼 결국에는? 꿈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꿈이 된 계기를 하나 더 만드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면접 때 생기부에는 의사 근데 지원 동기서에는 저는 6년 동안 공군장교가 꿈이었다. 충돌이 나요 안 나요? 그러면은 사실 이건 첫인상부터 뭉개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맞죠? 그래서 꼭 누구를 의식해 달라. 생기부에 맞춰서 써줘라. 바뀌었거나 군인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요걸 넣어줘. 공군장교에 관심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야 언젠가. 그 계기를 넣어줘라.
자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두 번째, 공군장교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 하다못해 공군사관학교 설명회 해요 안 해요? 또는 생도 선배와의 만남 해요 안 해요? 자, 이런 것도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 공군장교를 꿈꾸게 됐다는 거에 생기부하고 매치해서 크게 무리가 없도록. 공군장교가 생기부에 아예 없다! 그럼 이건 언제여야겠어? 고3이어야만 하겠지. 이해됩니까? 이거는 뭐 중1이든 고2든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고2 때, 아니 고3 때 나와줘야겠죠. 1, 2, 3학년 때가 다 의사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의사를 꿈꿔왔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계기로 공군장교에 호감을 느끼게 되고 3학년 때 이걸 통해 내 길이 공군장교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군장교 준비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쌤아 이해됩니까?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니네 공군은 생기부에 장래희망의 공군장교가 아닌 케이스가 너무 많다. 이거를 생각하고 써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력이죠. 노력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건 뭐 사관학교 육사든 공사든 다 마찬가지인데 지, 덕, 체가 내 노력의 포인트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관학교 진학을 위한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4번, 우리 한민고 출신도 있고 하니까 4번이 있다면 4번도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쌤이 말했잖아. 들어갈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덕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자랑할 게 어떤 건지 생각해 주라. 예를 들어 내가 적극적인 봉사활동 같은 거를 좀 많이 했는지. 맞아요. 그럼 많이 했는지 생각해 줘라. 그게 어필할 거면 이걸 써라. 근데 내가 얘들아 지금 공사 몇 자야? 500자. 쌤 이거 되게 짧은 거야. 되게 짧은 거거든. 다 쓰겠다. 난 다 자세하게. 그럼 1000자. 이해돼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하세요. 리더를 선택할 건지 봉사를 선택할 건지. 리더를 선택하겠다. 그럼 봉사는 한 줄로 간단하게 언급. 이러이러한 봉사활동도 참여하는 등. 이 정도. 알겠죠? 그렇게 한쪽에 무게중심을 둬라. 그래서 어느 쪽에 자신 있는지를 생각해라. 물론 이제 종교회장 했다. 종교 부회장 했다. 또는 종교 임원을 했다.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 했다. 그럼 리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니네 봉사활동이라는 게 거의 다 쓰레기 줍기거든요. 쌤아 이해되나요? 뭐 헌혈했다 뭐 이런 거거든. 색깔이 있어 없어? 색깔이 보통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이게 잘 없다면, 근데 이게 있다면 이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학급 회장 이런 거 아니어도 돼. 동아리장도 되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모둠 활동에서 내가 장 역할을 했다. 이런 것도 돼요. 축구부 주장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리더 활동에서 꼭 들어가야 될 걸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쌤아 이해되죠? 그러면서 뭐를 얻어야 돼? 이거 쓸 때 교훈. 즉 어떤 장교가 돼야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연결.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죠? 두 번째는 1번으로 올라갈게요. 두 번째는 학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적이 이렇게 좀 완만하게 상승세를 기록했던 친구가 있다. 생기부를 뜯어봤을 때 고1 때 5등급, 고2 때 4등급, 고3 때 3, 4등급 올랐어 안 올랐어? 이제 그러면은 사실 쓸 말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없다. 나는 다 5등급이다. 없다. 그렇다면 재수한 걸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작년에 떨어졌어 붙었어 니네. 떨어져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고, 특히 저의 뭐 예를 들어 1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작년 1차 시험에서 내 발목을 잡았던 수학을 잡기 위해 나는 어떻게 공부했다. 이 얘기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 쓸 게 없으면 뭘로 해도 된다. 재수. 삼수의 성적 향상으로 쓰셔도 된다. 이때 웬만하면 기숙학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노력했나를 쓰세요. 노력은 했잖아.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노력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라. 알겠죠? 요 두 개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알겠죠?
간단하게 들어가는 건 요런 애들인 것 같아. 요런 애들. 아, 얘들아, 500자가 진짜 짧아서 그래. 다 자세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64 쓰세요. 천자입니다. 알겠죠? 근데 공사는 500자, 500자니까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내가 어필할 게 뭔지를 봐야 된다. 근데 메인이 아니어도 간단하게 언급은 해줬으면 좋겠다. 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체육은 내가 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체육 활동했던 거 여기다 다 우겨 넣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사관학교 동아리 활동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언급해라. 여기까지가 1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알겠죠?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번으로 갑시다. 2번은 비전, 가치관. 제일 좋은 게 분량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가치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사례를 통해 가치관을 간단하게 언급. 여기에 들어가는 가치관과 같이 물리는 애가 가운일 수도 있죠. 쌤아 이해되나요? 이런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런 게 포기하지 말자! 어떤 일이든 시작했으면 끝을 보자. 포기하지 말자! 이게 제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에 물려서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생도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로 포장할 수 있어, 없어? 있고요. 나중에 장교가 되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부하 한 명 한 명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장교로 성장할 거다. 이런 전체 컨셉을 잡아줄 수 있다. 분량이 짧기 때문에. 쌤아 이해되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 어떤 생도가 되고 싶어? 이거 할 때는 홈페이지를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쓸게 전공. 얘들아, 너희들의 전공이 뭐야? 사관학교 가면? 응? 군사학사가 너희의 전공이야. 군사학을 전공하게 돼요. 사관학교 공통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니네가 선택해야지. 그 두 개를 전공하는 거야. 쌤, 저는 항공 조종? 그거는 사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항공학교를 가요. 쏘이 달고. 그때 파일럿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너럴리스트예요. 약간 공대생에 가까운 거지. 항공 우주 분야의 공대생 같은 느낌으로 학교 다니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비행교육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제대로 된 비행교육은 그때 시작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 전공은 뭐라고? 군사학. 이거는 1번인 거야. 군사학은 당연하고 플러스 하나 더. 그걸 선택해라. 알겠죠? 뭐 보고? 홈페이지 보고. 근데 막 그런 무리수는 두지 마. 나 인문계로 쓸 거야. 확통이야. 근데 굳이 공대를 전공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 웬만하면.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면접 때 잘 봐. 넌 씨발 공대, 씨발 빼고 공대를 전공할 건데 왜 인문계로 썼냐? 그럼 너에게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중요한 사람이냐? 뭐라고 대답할 거야? 궁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마라. 쌤아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전공은 지금 내가 지원하는 계열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록해 놨다가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 때 전공 선택할 때 너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 해. 안 그래. 이거 다 폐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쓰라고요. 쌤아 이해되죠? 그거 좀 부탁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플러스 어떤 과목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이런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거냐. 그죠? 동아리 활동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하겠죠. 이제 이런 거랑 엮어서 어떤 생도가 되고 싶은지를 말씀하셔라. 그 다음 두 번째가 군사훈련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이것도 다 나와. 홈페이지에 1학년 때 뭐 받고 2학년 때 뭐 받고 방학마다 어떤 거 받나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 그냥 온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디테일이 좀 들어가 줘야 그냥 저는 포기하지 않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디테일이 나와줘야 얘가 진짜라고 하게 될 거다. 이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찾아봐라. 그래서 이런 것 좀 넣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또는 이럴 때 우리 공군의 전력 같은 것들 언급해 줄 수 있겠다. 우리 공군의 자랑이 뭐겠어요? 나중에 면접 때 쌤이랑 공부하시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공군의 자랑은 뭐겠어요? 네, 그래요? 지금 하지 맙시다. 근데 어쨌든 우리 공군의 상황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고 우리 공군이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 이런 거 알아야겠죠? 그런 것과 연동해서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를 논할 수도 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장교가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나라 옆에 누구 있어? 그죠?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최악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군사 강국이고 경제 강국인데 옆에 2등이 있어요. 중국이죠. 그죠? 그 옆에 3, 4등 하는 새끼가 한 마리 또 있어. 누굽니까? 일본이고요. 2, 3등을 다투는 새끼가 저 머리 위에 곰 같은 새끼가 하나 있어요. 러시아죠. 그것만이냐? 미국도 있죠. 우리 미국 눈치 안 볼 수 없죠. 세계 1등. 이 4개의 나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교 10등인데 바보인 거죠, 지금. 이 지역에서는. 동부가 바보. 쌤아,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나라 공군 전력은 그 4개 나라 중에 몇 등입니까? 뭘 몇 등이야? 꼴찌지. 쌤아, 이해됩니까?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나라의 공군 전력 역시 세계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했어요? 못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은 아니다. 제가 공군 장교가 된 다음에는 우리나라 공군 전력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힘만으로 우리의 영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군 장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야. 쌤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라! 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거기 제목이 뭐야, 얘들아? 파란색 제목 2번. 비전과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 두 번째, 어떤 생도가 되고 싶고, 이거는 짧겠지만 그래도 들어는 가야 돼.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요 3개 꼭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가 좀 되죠?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써와라. 나머지는 이제 면접 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우리 아빠는 군인이시다. 이딴 거 하면 안 돼요. 거기 위에 하지 말라는 거 써 있어요. 박스 안에. 그쵸? 그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쓰지 맙시다. 약점이 될 뿐입니다. 군인은 약속 잘 지켜야죠. 그죠? 룰을 잘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 우리 아버지께서 군인이시란 얘기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서 얻게 되는 베네핏보다 들어가서 얻게 되는 마이너스가 훨씬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쓰지 마세요. 쌤아, 이해되죠? 쓰지 말라는 거 쓰지 말자. 저는 씨발 영어를 잘합니다. 어렸을 때 영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쓰지 말라잖아. 쓰지 마세요. 쌤아, 이해되나요? 그런 걸 좀 생각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돼. 이런 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면서 비행기를 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행기 속에서 작은 창문을 통해 바라보던 파란 하늘과 작아 보이던 우리나라 영토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군 장교가 되겠다고 시작한 시점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건 괜찮지. 여행 가는 게 씨발 이게 막 사교육을 유발하고 이건 아니잖아. 쌤아, 이해돼요? 그런데 엄청 오래 유학 생활했다던가 이런 게 재외국민 전형으로 오는 케이스가 아니면 쓰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납득이 됩니까? 6월 말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1차 공부해야 됩니다. 아, 이거 말 안 해줬네? 뭐뭐 했어요. 이렇게 쓰지 마, 제발. 왜냐면 면접관들이 거의 다 대령이잖아요. 이분들은 뭐뭐 했습니다 하고 친하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걸리는 말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읽을 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뭐 했어요 쓰지 말고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다! 그건 반말이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써라. 쌤아, 이해되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좀 아시겠죠? 네, 고생했습니다.